직접 가보신 부자들의 집은 대체 어떤 점이 다르고 또 가구가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좀, 이태리 와 비싸다. 그분들은 확실히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부자들의 집에 꼭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는 필수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집을 마음까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뭔가 당연히 플러스 되는 거 있겠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플러스 되는지 오늘 방송에서 천천히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리 컨설턴트로서 일하시면서 지금 몇 개 정도 집을 방문하신 거죠? 뭐 하루에 2집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일요일도 쉬지도 않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일요일이 쉽니다. 개수를 몇 개냐라고 말하면 한 5천여 집 정도. 와. 네. 그러면 이제 정리 어쨌든 요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무슨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당연하죠. 그 고민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정리 의뢰하는 분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뭔가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많은 물건들을 다 넣고 싶은데 넣을 곳이 없습니다. 없어. 또 이사 가야 되는. 가려고 했는데 이사도 안 되고 인테리어 하려고 했는데 네. 비용이 너무 비싸고 좀 해답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 계속 답변해 주시기 쉽지만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공간을 늘려드리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물건이 너무 좋은 물건도 아닌데 오래된 물건인데 버려야 될 건데 그 물건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좀 버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안도 많이 드리고 설득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왜 못 버릴까요? 다들 그러시죠. 아까워서 언젠가 쓸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젠가 입을지 몰라서. 네, 돈 주고 산 건데 추억이 있어서 네. 하지만 그런 것도 버려야 한다는 건가요? 글쎄요, 뭐, 버리는 것이 정리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버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고, 사실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버려야 돼요. 당연히 그거 버려야 되는 집도 있고, 또 남겨야 되는 집도 있어서, 그건 좀 각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자세하게 그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질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채널이 재테크 채널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정리를 요청하면 네. 그래도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맞습니다. 거고 진짜 부자분들도 훨씬 많겠죠. 맞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돈은 있고 내가 정리는 잘 못하겠으니까 요청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직접 가보신 부자들의 집은 대체 어떤 점이 다르고 들어가자마자 뭐 막 좋은 기운 느껴지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좀 뭐가 달라요? 일단은 넓죠. 집이 넓고, 크죠. 또 가구가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좀, 이태리 와, 비싸다. 네. 저건 어디서. 하여간 너무 깨끗하고, 뭐, 환기도 잘 돼 있어서 네. 은은한 향기 나오고, 네. 조명도 비춰지고, 네. 너무너무 예쁘죠, 일단. 네. 네, 깨끗합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들고요. 또 저 또한 많은 경험이 있어도, 이 집에서 왜 나를 불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깔끔한 면은 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확실히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돈이 있고 그 맞습니다. 공간을 꾸밀 수 있을 만한 현금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의 집에 꼭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금고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치자면은 뭐 서재 공간, 서재. 드레스룸, 뭐 운동 공간, 또 어떤 분들은 뭐 명품존, 명품촌? 명품존,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은 그 식탁 위에나 책상 위에나 생화가 늘 있더라고요. 생화요? 네, 조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들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물건이라고 아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 생활은 이제 거기 일하시는 가정부님이나 그런 분들이 준비가 가능하니까. 네, 꽃배달 서비스를 받으시더라고요. 하긴 은행에서도 그런 꽃배달 서비스로 뭐 계속 교체해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생활을 늘 유지하신다는 그런 점이 그 생활의 습관이 하나에 배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이분들은 왜 저 식탁에도 생활을 시들지 않게 관리할까라는 저도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중복되는 점을 보고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지금 대표님 뒤에 있는 거는 생화 같은 조화입니다. 제가 꽃시장 직접 가서 메시 갔다가 어떤 게 진짜 같아 보일까? 비쌀수록 제가 도저히 관리를 할 수는 없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궁금한 한 가지가 명품 존이 있다 했잖아요. 네.
진짜 어떤 분들은 뭐 부자들이 오히려 더 아낀다, 더 네. 검소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부자분들 많이 만나면 저는 확실히 깨달은 건 부자분들이 더 검소하다라는 거기보다는 맞습니다. 부자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사실 똑같은 돈을 써도 맞습니다. 훨씬 그분들한테는 작은 돈이잖아요. 사실 그 분들한테는 가소비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자분들은 명품들이 충분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서는 막 가소비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한테는 그냥 우리가 뭐 라면 한 그릇 사 먹듯이 약간 그런 돈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자 집을 많이 가보면서 소위 말하는 명품이 쌓여 있거나 명품이 뭐 3, 40개씩 백이 있는 거 보고 와, 저분들은 왜 저 백을 저렇게 많이 사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아, 몇 천만 원에 저런 가방을 왜 꼭 저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쓰고요. 사실 그런 명품의 장점이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된다 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는.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재는요? 네, 서재도 좀 특별했는데요. 그분들의 서재에 제가 가보면서 사실 어떤 책을 읽나 제가 계속 이렇게 본 적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부를 가진 분이 이렇게 재테크 책을 또 읽으시고 돈 공부를 이렇게 하신다고 마케팅 공부를 하신다고 심리학 책을 읽으신다고 사실 다양한 책을 읽으시는 건 맞아요. 결국은 자기계발서를 끊임없이 읽으시고요. 지금 24년도 아마 트렌드 책을 안 사신 부자들은 아마도 전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 이분은 끊임없이 뭔가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걸 느꼈죠. 지금 이 일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이면 트렌드 책이 나오는 걸 늘 보셨을 텐데 그렇죠. 항상 그 부자분들이 거기 예, 가면 있으셨어요. 트렌드 책이 있나요? 네, 네.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머니 트렌드 책 내고 있습니다. 부자분들 서재에 머니 트렌드도 이제 아마 네, 깔려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트렌드 책 말고는 또 다른 뭐 서재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사실 뭐 서재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 서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자들의 서재에 가보면 사실 회장님이 본인 서재가 없는 집은 전 못 봤어요. 예, 물론 뭐 부자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분은 좀 특별한 부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서재가 꼭 있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개인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서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직접 회장님이 관리하시고 저희가 정리할 때도 이거는 여기서 쓰는 거고 여기다 놔주세요. 이거는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걸 다 일부 지시하시더라고요. 서재 갖고 싶네요.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서재 창고가 있습니다. 아, 책이 너무 많아서. 네. 자, 그러면 부자분들의 옷장은요? 네. 아까 명품존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네, 네. 뭐 부자들의 옷장이나 일반인 옷장이나 뭐가 달라요? 네. 라고 말하면 글쎄요,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확실히 좋은 옷을 입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취향이 아주 확실했어요. 블랙이면 블랙, 화이트면 화이트. 아예 블랙과 화이트 딱 두 가지의 색상만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 이분은 딱 보니까 아, 취미가 뭐 오토바이를 타시는구나. 이분은 뭐 승마를 하시는구나. 이분은 골프를 즐기시는구나. 취향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부자분들 이렇게 취향이나 취미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에서 충분히 벗어나서 내가 나만의 취향을 가질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취향이 강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아마 채우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돈 많은 부자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물건을 더 많이 사는 편인가요? 아니면 돈에 비해서 적게 사는 편인가요? 글쎄, 많이 산다는 개념보다는 뭐 개수가 많아요, 적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품질이 좋은 물건을 선택하고요. 저는 일반적인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물건을 많이 살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많은데요. 내가 나중에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임시로 일단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부자들은 본인의 취향이 맞지 않는 물건을 지금 임시적으로 사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소파가 있는데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후 정리를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 해요. 3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보통 저는 잘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리시고요. 저에게 정리정돈 요청을 하실 때도 대기 걸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워낙 취향이 확실한 분들이니까 이 공간에서 뭔가 본인의 취향과 다른 네. 것들이 들어오는 게. 네, 임시로 대충 사는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흔히 현관에 또 해바라기 걸면 돈이 들어온다 같은 속설도 있는데. 맞습니다. 부잣집들은 흔히 말하는 풍수지리 인테리어 같은 걸 좀 따르는 편인가 어떠세요? 따르셔요. 아, 진짜? 네, 따르시고요. 네. 이 해바라기는 이제 너무 대중적으로 네. 이제 옮겨갔고요. 요즘에 제가 좀 특별했던 것은 달 항아리 그림, 네, 달 항아리 그림과 달 항아리 조형물이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달 항아리를 두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뭐 그림을 곳곳에 배치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집집마다. 네. 아니 뭐 그림이야 취향이 생기거나 네.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왜 달 항아리 그림이에요? 아, 부와 운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와 약간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바라기가 좀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좀 네. 특별하게 달 항아리 쪽으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좀 집에 제발 이런 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 집에 두시면 안 좋은 물건이요? 아, 그게 있나요? 네, 뭐 안 좋은 물건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화 또는 좋아. 죽은 화분, 죽은 화분, 고장난 가전들, 고장난 가전들. 예, 뭐 주방에 가면 입 빠진 그릇, 쫙 잃어버린 커피잔, 금간 그릇, 뭐 녹슨, 뭐 양은 냄비들, 네. 뭐 탄 냄비들, 고장난 물건 굉장히 많이 있죠. 고장난 게 있으면 왜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에너지를 당연히 받을 수 없고요. 사실 고장난 게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가볼 수 있어요. 미루는 습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보통 정리를 좀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그렇죠. 언젠가 아주 맞아요. 사소한 차이라고 전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난 거 나중에 고치면 되지. 맞아요. 그리고 반품도 빨리빨리 안 하세요. 샀는데 네. 계속 쌓아두세요. 저희 이제 사실 정리 컨설턴트 전문가님 저희 촬영장에 오셔서 너무 기대됐던 거 딱 한 가지는 이분은 우리 김 작가의 촬영장을 어떤 느낌을 받을까였거든요. 이게 아주 사적인 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고수한테 날 뭔가 검증받는 느낌.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은 원래 다른 게스트분한테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제 저희 방 3개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이제 한 개 직원 사무실, 한 개는 이제 두 번째 스튜디오. 그다음에 여기 네. 거실 보여드리고 했는데 네. 좀 어떤가요 여기는? 저도 김 작가 채널 보면서 네네. 아, 저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저도 좀 생각을 그 전에 했었어요. 일단 일치하나요? 예. 아, 뭐가 일치하는 거죠? 궁금하다. 이게 너무 재밌다. 예, 왜냐면 네네. 약간 물론 작가라는 직업은요. 네. 솔직히 작가들은 정리를 잘하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가라는 책을 만들고 쓰고 하는 되게 굉장히 창의적인 고단하죠. 예,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실 어쩌면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는 좀 맥락이 안 맞고요. 네. 집이 또 너무 깨끗하면 창의력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말도 안 되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네. 채널 특성상 네. 또 그리고 성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늘 하실 때 보면 네. 아, 이분은 약간 좌뇌형 사람이 아닌가. 자네형 인간이 어떤 거죠? 아, 약간 이성적인 게 강한 거죠. 네, 버릴까 말까? 이 네. 선택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네. 사실 운해형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거 쓰세요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엄마가 예전에 나 준 건데 이건 친구가 날 사준 건데 친구가 이거 나 버리면 마음 아파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저 같은 성향은 친구가 날 줬으면 이것의 주인은 나고 버리는 것도 쓰는 것도 내 마음이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뭘 버릴지 안 버릴지 선택할 때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3년 내에 한 번도 안 입었다. 어휴, 무조건 버려요. 너무 좋습니다. 1년 내라고 하면 사실은 맞아요. 1년은 좀 애매하고 맞아요. 2년도 좀 맞습니다. 짧은 것 같은데 3년이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경우도 입지 않는 거. 아,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내가 썼던 물건을 버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버려야지 또 새로운 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좋아했고 다 나한테 소중한 건데 이걸 왜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밖에는 좀 어떤 게 느껴지나요? 더 궁금한데 생각을 좀 끄집어내 주세요. 제가 여긴 좀 깨끗한가요? 한 바퀴 돌아보면서 네.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화장실, 네, 두 군데 갔다 왔었죠. 한 군데 이제 저희 5월이 사진 뜨고 있을 때는 5월의 화장실이랑. 네, 네. 네. 왜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집 전체로 들어오면서 사무실 들어오면서 뭘 느끼냐면은 잘 정돈된 공간에서 좋은 기운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환하면서 환기가 잘 되니까 네. 그게 바로 좋은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화장실 딱 가보고 저쪽 화장실 딱 가봤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아주머니 아, 오시나요? 쓰시나요? 예, 근데 너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해놓은 그런 소품 하나하나가 자주자주 관리했던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정리정돈 잘하시는구나. 뿌듯하다. 네, 아니 진짜 정리정돈 잘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은 정리 좀 해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전문가에게 또 검증을 받으니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더 열심히 인터뷰하도록. 나중에 이제 정리 좀 잘하시는 분을 아, 만나셔야 그게 근데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저는 깔끔하게 해놓는 스타일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설거지 사실 밀릴 때 있죠. 네, 그럼요. 근데 하루 이상은 밀리진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사귀는 이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맞아. 뭐 그 이성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지러운 스타일 있고 뭐 정리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랑 이제 반대되시는 분을 만날 때는 약간 피곤한 부분이 아무래도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다툼이 되거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저 또해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세계에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뭐 또 이 집 정리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다고요? 글쎄요, 저는 네. 쉽게 말해서 설거지는 직접 한다. 자기 전에 꼭 한다. 이렇게, 직접 한다고? 네.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직접 하진 않더라도 위임을 하지만 저는 바로 즉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니, 설거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네. 정리정돈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살림, 청소, 정리정돈, 청결, 이 아주 사소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지킨다는 거. 그 점이 정말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할지 모르지만 지킨다라는 게 네. 어떤 의미죠?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그럼 뭐 정리정돈한다고 부자 돼요? 뭐 정리정돈한다고 성공해요? 그렇죠. 정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집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꾸준히 지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죠, 시간. 일상이고 시간인데 반복인데 그 부분을 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물건을 내가 통제하고 사신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집안일이라고 남들이 치부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분들이 직접 하든 위임하든 그 루틴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좀 통제한다는 말 되게 와닿네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집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게 어디쯤 있는지 알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옷이면 그거 왼쪽 옷장에 몇 번째 정도쯤 최고입니다. 최고.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약간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좋은 습관.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맞습니다. 하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청결과 정리정돈과 청소에 위임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래서 다르구나. 사람들은 바빠서 정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바쁘니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질문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부자들이 여유가 있으니 공간도 잘 맞습니다. 꾸미는 거지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할 수 있고 나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해 이런 건 맞습니다. 나랑 관계없냐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맞습니다. 말씀이 있다면요. 저의 유튜브에도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 아니 집이 넓으니까 자기 공간을 갖고 서재를 갖는 거지 아니 집이 좁은데 무슨 내 공간을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그렇죠, 어딨냐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부자들은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중요하게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갑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내 공간은 없어도 돼요.
아내분도 그랬고 남편분도 저희는 거실에서 자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바빠요. 늘 바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 부자들은 굉장히 더 바쁘신 분인데 여유가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물건도, 자기 시간도, 자기 모든 것을 딱딱딱 자기에 맞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 저는 집에 대한 정리, 정돈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람이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맞습니다. 축에서 살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공간을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과연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지 효율성이, 못할 것 같아요. 행복성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드네요.